그럼 시장 얘기부터 바로 한번 나눠보죠. 네. 지난주에 미국 3대 지수가 모두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정말 뜨거웠는데요. 네. 이번 주는 금리 인하 전망에 울고 웃는 그런 미국 시장이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미국 증시가 이제 지난주에 굉장히 좋은 분위기를 좀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제 아마 이번 주 그리고 사실 지난주 후반으로 해서 뭐 좀 빠지다가 이번 주 초에도 좀 좋지는 않았고 주 중반 그리고 간밤에 또 좀 기다렸던 소식들이 좀 괜찮았던 소식들이 좀 있었고 그래서 미국 채금리도 좀 빠지고 또 미증시는 또 반등을 하는 뭐 이런 흐름으로 좀 마감이 되었는데요. 미국 시장 분위기는 전체적인 추세를 계속해서 좀 유지하고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간밤에 우리 기다렸던 PC 지표가 좀 발표가 됐습니다. 우리 앵커가 잠시 전에 얘기해 주신 대로 예상치에 좀 부합하는 이런 흐름으로 좀 마무리가 되었어요. 헤드라인이 2.7, 그다음에 코어 PC가 2.8. 그런데 예상치 수준 정도 나온 건데 조금 더 들여다보면 월간으로 보면 예상치가 0.3이었는데 이거보다 좀 떨어져서 0.2 정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당장 금리 뭐 사실 금리나 최근 들어서 지연되는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좀 오적이진 않았고 또 사실 그 FOMC 그 블랙아웃 기간 끝나자마자 매파적인 발언들이 계속이 좀 이어졌었는데 그런 것들이 주 초에 시장이 좀 반영이 되었고 하지만 주 후반으로 갈수록 저점을 좀 잡고 주말에 좀 반등을 했기 때문에 다음 주 시장도 조금 더 좀 우호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2주 후에 이제 FM 6월 FOMC가 있습니다. 뭐 조금 더 좀 앞서가는 분위기일 수도 있지만 다소 뭐 매파적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좀 완화된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잠시 뒤에 제가 뻐꾸기 주식에서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아마 그 설명 쭉 들어보시면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뭐 이런 분위기로 좀 될 것 같고요. 3대 지수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우 지수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지난주였죠? 다우 지수가 사실 4만 선을 돌파하면서 상당히 분위기가 들떠 있었는데 갑자기 찬물을 확 끼얹으면서 급락을 했단 말인 것이죠. 그리고 이번 주는 또 다시 또 주말장에서 좀 돌리는 흐름입니다. 대략 한 3만 8천 선 정도의 지지력을 좀 확인해주고 있다. 뭐 이쪽은 전저점을 좀 깬다라기보다는 이 흐름으로 박스권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나스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다우가 많이 빠졌고 S&P 500이나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최근 분위기가 괜찮았어요. 왜냐? 엔비디아가 잘 버티고 있으니까요. 뭐 사실 소위 매그니피센트 세븐에 거의 대부분 뭐 투자자들이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비교적 그들을 중심으로 한 기술주들 그리고 뭐 빅테크 주식들 그다음에 나스닥 이쪽은 뭐 비교적 견조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간밤에 보시게 되면 장중 낙폭이 컸었지만 대부분 좀 땡겨놓는 이런 흐름입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 약간의 변화는 뭐냐면 소위 매그니피센트 세븐, M7, 그 다음에 뭐 빅테크 주식들 이런 종목군들 위주의 시장이 만들어졌었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 드렸죠. 우리 얼마 전에 이번 달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서베이에서도 펀드 매니저들의 그 서베이 결과를 이렇게 소개해드리면서 그동안의 대형주들 매그니피센트 세븐에 거의 많은 투자자들이 운집을 해 있다가 그것이 지난달 대비해서 조금씩 분산이 되고 있더라. 그 얘기 뭐냐면 하반기로 가면서 소외받았던 중소형 종목군들이라든지 소외받았던 종목군들로 매기가 좀 옮겨갈 수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시간 통해서 이것저것 많이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오늘도 잠시 뒤에 좀 새로운 것도 또 미국 주식에서 지금이 바닥인 것 같아. 자, 우리 앵커는 뭐 미국 주식 관심 있으세요? 저는 사실 미국 주식을 많이 관심이 없는데 오늘 이제 국고철을 시작하면서 관심을 자, 가져보려고요. 올해는 미국 주식에 관심을 갖고 한번 투자도 해보시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채 10년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미국채 10년물은 많이 올랐어요. 맞아요. 초반에는 이렇게 좀 올랐어요. 이거 얼마냐면 4.6선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좀 주저앉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간밤에 보니까 한 4.5일까지 내려왔더라. 요거를 이제 주간으로 보면은 이런 분위기입니다. 예, 이런 분위기로 해서 윗꼬리가 길죠. 아무래도 미국채 금리 이게 기준물 이게 이렇게 좀 올라가게 되면 증시는 좀 부담이 될 것이고 또 좀 빠지면서 증시는 이제 조금 더 좀 반등이 나오는 이런 분위기인데 기본적으로 여기서 하나만 알아두실 거는 4.5선을 이렇게 선을 하나 거두시고요. 4.5를 깨지게 되면 증시에 상당히 좀 우호적인 분위기로 가는 것이고 4.5 넘어가면 증시에는 변동이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전에 뭐 4.7을 넘어선다라기보다 뭐 그런 거는 제가 예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4.5가 좀 중요한 기준선이네요. 그렇죠. 예, 4.5선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미국 주식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투자자분들은 시장 얘기도 좋아하지만 미국 주식 얘기를 좀 좋아하니까 그렇죠. 개별 종목을 좀 봐야죠. 그래요. 뭐 엔비디아는 좀 건너뛰고 얘기하겠습니다. 뭐 견조하고요. 네, 그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볼 거는 제가 이제 바이오라든지 헬스케어 쪽 계속해서 좀 오랜 시간 밀어두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미국 시장에서도 이들 주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제가 계속해서 이 시간 동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글로벌 빅파마죠. 시가총액 1, 2위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노보노디스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가 NVO거든요. 제가 이제 그런 얘기 들었어요. 사실 야, 만병통치약이 뭘까? 뜬금없이 있죠, 여러분들. 야, 만병통치약 비만 치료제인 것 같다. 그러니까요. 계속 나오더라고요. 비만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그래서 만병통치약이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가 무슨 얘기가 있냐면 미국 경제 성장의 1%를 차지하고 있다. 앞으로 더 늘어날 거라는 거죠. 자, 노보노디스크 같은 이런 종목군들은 추세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소위 대장주 역할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일라이릴리 한번 보도록 할까요? 티커는 LLY입니다. 역시 그 일라이릴리의 비만 치료제 제파운드도 근데 이번에 그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는 주목할 게 하나가 있는데요. 얼마 전에 그 일라이릴리의 컨퍼런스에서 그런 얘기 있었어요. 실적은 잘 좋아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공급이 부족하니까 우리는 캐파를 더 늘리겠다. 그리고 다른 비만 치료제와의 어떤 차별성을 뭘로 둘까? 원가 부담을 좀 낮추고 그 다음에 지속형 그러니까 주 1회가 아닌 주사 맞는 빈도수를 줄여야겠다. 장기 지속형. 그죠? 우리 장기 지속형 비만 치료제 하면 좀 떠오르는 종목도 있죠. 제가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펩트로? 오늘 그 종목 다시 한번 점검해 드릴 텐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스트라제네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HGN입니다. 티커는 아스트라제네카. 자, 이 종목은 뭐 제가 계속해서 지금 한 달째 정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주가가 잘 가고 있어요. 아스트라제네카가 사실 항암 쪽에서 이제 굉장히 좀 주목이 되고 있는 이런 회사고요. 실적도 이번에 굉장히 좋았다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실적도 좋아질 것 같아요. 표적 치료제, 타그리소, 그 다음에 그 면역 치료제, 임핀지 이런 쪽의 실적 성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하나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냐면 이 아스트라제네카의 이 CEO가 10년 전에 아스트라제네카 매출이 한 450억 달러를 목표로 삼는다. 근데 그걸 달성했거든요. 그리고 이후에 최근에는 800억 달러, 2030년까지 800억 달러를 목표로 잡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키워드를 같이 얘기했는데요. 이거를 주목해 보십시오. 자, 뭐 어떤 키워드냐? 첫 번째, ADC. 두 번째, 이중항체. 세 번째는 ADC 병용. 네 번째는 비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관련된 종목들은 제가 바이오텍 정승기가 이제 앞으로 올 거라고 계속해서 얘기 드렸는데 이 관련한 종목군들은 계속해서 핵심 키워드 관련한 종목군들이라고 보시면서 하시면 좋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정고점도 넘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고요. 바이오젠 한번 보겠습니다. BIIP. 자, 바이오젠 주가인데요. 최근 들어서 이렇게 좀 주춤했다가 다시 좀 올라서고 있습니다. 주가 자체는 전저점에서 200달러 초반에서 반등 나오고 있고 여전히 뭐 바닥권이다. 장기적으로 이렇게 좀 떨어졌다가 이렇게 좀 돌아서고 있는데 바이오젠은 치매 치료제 레켐비의 허가를 받고 실적이 2배 이상 뛰었던 이런 회사입니다.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치매 치료제에 내가 좀 관심을 좀 가져봐야겠어 하시면 이 종목을 보는 건데 특히 올해 이 바이오텍에서 또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가 방사성 치료제예요.
제가 국내에서 독보적으로 방사성 치료제 갖고 지난 4월인가요? 뭐 지난달에 소개드렸던 퓨처캠이 얼마나 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젠도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한두 개만 더 보겠습니다. 크록스. 자, 여름 되면 크록스 주가가 오른다라고 그랬죠. 자, 크록스 지난 5월 초에 소개해드리고 지금은 이제 140달러 넘어섰고요. 150달러 넘어섰습니다. 계속해서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다. 예, 크록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스타벅스 한번 보겠습니다. 스타벅스 바닥주로 소개를 해드렸는데, 자, 차트 한번 잡아주시면 지금 이렇습니다. 스타벅스 전저점은 대략 한 70달러 정도 되고요. 지금 뭐 바닥이란 얘기를 좀 드렸어요. 뭐 최근에 실적 부진해서 주가 떨어졌지만 오히려 역으로 70달러, 80달러는 공략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ULTA, 이거는 좀 오늘 새로 설명드리는 건데 울타뷰티라고 해갖고 우리 올리브영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미국에 그러니까 화장품 뷰티 멀티샵, 울타뷰티는 뭐 미국 전역에 한 400개가 450개 정도 되는 이런 매장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실적이 좋아서 아침에 좀 떴었는데 다시 좀 밀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370달러 정도가 저점 정도 되지 않겠냐, 좀 중요한 선이기 때문에 역시 이 종목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다. 자, 그러면 정리해 보면 미국 시장은 이번 주에 가장 중요했던 거는 PC였는데 그 PC의 시장은 좀 안도했다. 그래서 반등이 나왔다. 하지만 앞으로 시장 분위기는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잠시 뒤 뻐꾸기 주식에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시장 전망은 조금 뒤 강의에서 들어보겠습니다. 미국 시장부터 개별주까지 살펴봤습니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얼타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그럼 국내 시장도 한번 살펴보죠. 미국 시장은 쉬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계속해서 상승 추세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한국 시장은 5월이 참 힘들었습니다. 5월에 네. 코스피가 한 2%가량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번 주 매매 어떻게 하셨을까요? 사실 저는 매매를 잘 안 하는 사람이에요. 오. 저는 뭐 아시겠지만 단기 매매나 단타 매매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저는 매매는 스윙 매매, 조금 더 좀 길게 가는 걸 좋아하고 중장기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면서도 수익률은 가장 좋죠. 그 비결도 또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 가져가실 거라고 보여지는데, 네. 일단 국내 증시는 굉장히 좀 부진했어요. 지금 2개월 연속 음봉이에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지금 한국 증시는 전 세계 글로벌 증시 주요 증시 1위부터 20위권까지 쭉 내려보니까 거의 뭐 말단에 위치해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부진한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선방하고 계신다, 이렇게 좀 얘기해 드리고 싶고, 자, 한번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코스피 차트인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2주 연속 빠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월간으로 한번 보면요. 월간으로 보면 2개월 연속 음봉입니다. 조금 더 내려앉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이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 앞선에 있는 이 지수대 대략적으로 얼마냐면 2,570선 초반 정도 되는데 이 정도는 좀 지켜주는 흐름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장 시장에 모멘텀이 없습니다. 외국인들이 당장 뭐 국내 증시를 연속해서 계속해서 대거 사들여야 될 이유도 좀 보이지는 않고요. 환율도 좀 불안한 흐름, 이런 좀 흐름이 좀 만들어지고 있고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뭐 그런 분위기, 여기에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어느 정도 좀 물량이 나오는 뭐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 또 상단이 조금 막혀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얘기를 제가 뭐 2, 3주 전에 계속해서 좀 드렸는데 그런 분위기 때문에 시장이 좀 못 가고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시장에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안전하게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로 가는 게 좋겠다. 뭐 시장은 다음 주도 약간 혼조세로 쭉 갈 것 같아요. 그리고 다다음 주에 미국 FOMC가 있거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번 FOMC에서는 CPI가 같이 발표됩니다. 같은 날이거든요. 근데 아마 페드는 CPI 결과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금리 결정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매파적이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전에 PC도 확인을 했고 또 하나는 오늘 확인했고 또 하나는 이번 주에 발표된 미국 그 경기 동향 보고서 베이지북에 보면은 뭐 잠시 뒤에 살펴드리겠지만 선제적인 어떤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이런 필요성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CPI 결과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때까지는 시장이 약간 좀 다소 좀 박스권에 좀 갇혀 있는 이런 시장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면 섹터로 한번 좀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너가 관심 있어 하는 섹터 말고 너가 관심 없어 하는 섹터부터 좀 한번 볼래?
해볼까요, 여러분들? 네. 좋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자, 제가 관심 없는 섹터, 반도체. 이미 어깨까지 온 종목들, 섹터들. 아, 예. 어깨를 넘어간 어깨를 거. 넘어서서. 자, 그다음에 2차 전지. 2차 음. 전지는 개인적으로 너는 언제쯤 볼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면 저는 미국 대선 끝나면 그때쯤 볼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전력 관련한 종목군도 굉장히 좀 좋았었잖아요. 저는 어깨 넘어간 주식이라고 판단이 들어서 저는 좀 관심이 없습니다. 최근에 왜? 난 내가 싸게 살 수 있는 주식 외에는 별로.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저도 어떤 저만의 어떤 기준들, 룰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를 벗어나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밸류업 같은 경우도 그동안에 밸류업주들이 굉장히 좀 밸류업 했다. 그래서 저는 이 주식들이 어깨를 좀 넘어간 주식들이라고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좀 관심은 없고. 자, SK 하이닉스 한번 볼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SK 하이닉스인데요. 사실 저의 투자 스타일은 이 시간 함께 하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우리 SK 하이닉스 2023년 1월에 우리 반도체 이제 투자를 시작해야 된다. 그때 어떻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1년 6개월 보유하시라고 그랬습니다. 1년 반 정도. 그게 이제 지금쯤 되는 거니까. 그래서 최근에 뭐라고 그랬냐면 뭐 저의 역할은 끝났다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미 100% 이상 올랐고 8만 원대 있던 주식이 20만 원 정도 왔기 때문에. 다만 반도체가 그냥 무너질 거냐? 그렇진 않죠. 엔비디아가 버티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했냐면 반도체에 투자하고 싶으면 차라리 지금 미국 주식에 투자하시라는, 미국 반도체주를 투자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대안으로 얘기해 드리고요. 이번 주 보면 SK하이닉스가 3일 연속 떨어졌는데 좀 떨어지면 또 반등도 나오고 하겠죠. 왜냐하면 실적은 내년까지 좋아지기 때문에 그걸 미리 반영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0만 원 정도에서는 저는 그렇게 그닥 별 관심은 없어요. 다만 반도체주들 그냥 무너지진 않을 테니까 반도체주들 오르고 삼성전자 오르고 하면, 제가 지난번에 삼성전자 오르게 되면 8만 원 넘어가면 좀 줄여나가고 팔아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렸는데 네. 아무래도 뭐 이런 전략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러면 네가 계속해서 관심이 있어하는 섹터는 뭐야? 있겠죠. 네. 한번 좀 예측해보면 뭐가 있을까요? 우선 바이오. 바이오는 네, 있죠. 바이오에 관심 많으시니까 네. 바이오 있을 것 같고. 네. 또 바닥에 있는 종목들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 시간 통해서 제가 뭐 지난달부터 계속해서 바닥주 얘기를 하면서 업종도 얘기해 드렸어요. 뭐 화장품 굉장히 많이, 지난주에도 화장품 굉장히 많이 했었고 한 달 전에도 많이 했었고 제가 바닥 투자를 같이 여러분들과 시작한다라는 의견을 드렸었는데 저는 바이오에 여전히 관심이 많고요. 화장품, 그다음에 바닥에 있는 엔터, 그리고 뜬금없이 오늘 처음으로 소개해드린 의료용 AI에도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거는 좀 이따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자세히 말씀드리기 전에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시장이 굉장히 어렵죠. 확신을 못 갖는 투자는 오래 가지도 못할 뿐더러 성과를 크게 낼 수도 없습니다. 흔들리면 다 같이 흔들리게 되는 거거든요. 확신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쪽이 어딘지를 보시고요. 너무 좋을 때 확신을 또 갖지 마세요. 너무 좋아. 뭐 사람들 다 물어보면 다 좋다고 하는데, 그죠? 그거에 확신을 너무 갖지 마시고 소수의 전략, 남들이 아직까지 확신을 못 갖는 쪽에서 기회를 보는 게 좋겠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도 어디? 바닥주에 투자를 해야 되고 바닥주에 낚싯대를 던져야 된다. 이 얘기를 계속해서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투자하고 있느냐, 이런 것도 한번 좀 얘기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자막에 나오는 것처럼 안전하게 수익 내려면 편하게 지금은 바닥주에 투자하시고 하반기에 크게 턴어라운드 할 종목군들을 미리 선취매하고 낚싯대를 던져 두십시오. 고기들이 하나씩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도 수익률이 올라가고 있죠. 제가 뭐 이런 자랑은 안 하는데, 제가 힌트, 원의 전문가들 힌트 그 연초부터 하자 1억 가지고. 근데 거기는 종목을 몰빵을 못하게 돼 있어요. 비중이 20%를 넘어가지 못하게 했어요. 저는 급등주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단타도 하지 않습니다. 단기 매매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좌 수익률 굉장히 좋고요. 또 이번에도 보니까 또 수익률 가장 좋다고, 연간으로 지금 1월부터 시작해서 계좌 수익률이 62%입니다. 이런 거 얘기해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자신 있게 제가 하고자 하는 투자들을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성과를 중간중간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화장품 얘기부터 좀 해보도록 할 생각입니다. 화장품은
지난 4월 달부터 이제 화장품에 바닥을 쳤으니까 투자를 시작하십시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사실 대표적인 종목은 아모레퍼시픽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드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화장품주들이 앞으로도 오를 수 있어? 또는 뭐 지금 바닥치고 이제 장기 턴어라운드 한다라는 건데 제가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다가 바닥을 치고 돌아설 때는 잠깐 반등하고 끝나는 쪽도 있고 아주 긴 시간 올라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화장품을 가만히 보면 최근 3년 동안 떨어졌고요. 길게 보면 한 5, 6년 떨어졌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크게 또 떨어졌었고 그 이후에 뭐 중국 경기 좀 좋지 않고 중국 수출 많이 줄어들고 탈중국 이슈 생기면서 떨어졌고 조금 좀 살아나려는 이제 이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수출도 좀 좋아지고 이번 5월 수출을 보니까 화장품이나 음식료나 이런 쪽 굉장히 좋았죠. 해외 쪽에서도 화장품은 한번 이런 거 좀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중소 인디 브랜드가 굉장히 선방을 하고 있고 뭐 K-뷰티 뭐 굉장히 관심 많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중국 시장에서 많이 줄었던 이런 부분들이 미국 시장이나 일본이나 이런 쪽으로 좀 많이 건너간 것도 분명히 사실이에요. 그래서 화장품은 단기 턴어라운드 하고 있다. 자,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지금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보시죠. 첫 번째, 아모레퍼시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아모레퍼시픽. 제가 발바닥을 지난 4월에 지난달에 이제 발바닥이다. 이제 투자를 매매를 하시는 게 아니라 투자를 시작하시고 이 종목이 대장주입니다. 2023년도에 작년도에 아모레퍼시픽이 최악의 영업이익 실적이었어요. 네. 그때 얼마였냐? 영업이익 기준으로 1,082억입니다. 올해 얼마냐? 연초만 하더라도 한 3천억 초반 정도 나올 것 같아. 그러다가 지난 4월 달 제가 소개해드렸을 때는 3천억 중반 후반 정도 갈 것 같아. 그런데 지금은 컨센서스가 어디에 있냐면 4천억이 넘어가는 쪽으로 가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한 6, 7천억 정도 갈 가능성도 좀 있어요. 그래서 이 아모레퍼시픽 14만 원대, 15만 원대 바닥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 드리면서 조심스럽지만 20만 원 이상 갈 것이고 저는 25만 원 이상 본다라는 얘기를 드렸던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아모레 지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아모레 지도 이 시간 통해서 바닥 잡아드리고 아마 우리 앵커께서는 저하고 합을 처음 맞춰보시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는 바닥주를 이 시간 통해서 한번 소개도 드리고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긴 시간 같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대략 한 소개드리고 한 30% 정도 순항하고 있는데 더 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모레퍼시픽의 지주회사인데 아모레퍼시픽이 올해 컨센서스가 그렇게 좀 좋아지고 작년에 1,000억이었고요. 올해 4천억입니다. 내년도에는 한 6천억 이상으로 갈 것 같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걸 미리 반영하더라도 하반기 계속해서 올라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실적이 계속 좋은 건 중국 때문인가요? 좋은 질문이에요. 중국은 최악을 벗어나고 있다. 하지만 미국 시장이나 이런 쪽에서 성과가 크게 또 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중국은 그동안 경기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근데 중국 경기가 바닥을 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중국인들 많이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화장품주들이 지금 여러모로 재료가 좀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지난 수년 동안 떨어져서 가격 매립까지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돌아서고 있고요. 에이블 CNC 시간 통해서 소개해드리고 자, 순항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가 에이블 CNC는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대략 한 40%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때 제가 무슨 얘기 드렸냐면 오프라인 쪽에 주목해봐야 된다. 에이블 CNC가 매장이 엄청나게 없어졌어요. 옛날에 많았죠. 올리브영에 사실 많이 뺏겼어요. 근데 지금 매장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이런 좀 상황이고 턴어라운드 하고 있는 거죠. 잘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마녀공장도 이 시간 통해 소개해드렸는데 아까 울타뷰티 얘기하면서 마녀공장은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자, 뭐 차근히 올라서고 있는데 코스트코에도 입점했고 그다음에 미국 가장 큰 오프라인 이 뷰티샵이죠. 그 울타뷰티에도 입점을 해요. 그래서 마녀공장은 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전환되면서 매대만 5,000개라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 실적이 좀 올해 지난해 대비해서 최소한 2배 정도는 성장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후발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화장품 얘기는 뭐 요 정도만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엔터주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엔터주는 제가 이 시간 통해서 아직 바닥이고 주가가 못 움직였다라고 그랬는데 아마 SM 정도가 이거는 엔터주인데요. SM이에요. 이번에 하이브 불확실성도 좀 이제 거친 것 같고 엔터주는 올해 상저하고로 좀 돌아서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이십니다. 대부분의 엔터주들, 뭐 SM이나 JYP나 YG엔터도 그렇지만 전부 다 반토막 이상 났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실적도 바닥을 좀 확인하고 그래서 아마 SM이 먼저 튀어 올라오면서
아마 엔터주 분위기를 좀 만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나 더 하면 의료용 AI 잠깐 좀 얘기해 보면 JLK가 금요일에 상당히 시세가 잘 나왔잖아요. 이번 주에 JLK 뭐 굉장히 좋았고, 음. 그다음에 뭐 어제 보니까 딥노이드가 10% 이상 올랐고. 맞아요. 근데 의료용 AI 종목에 대한 바닥 탈출 시기가 다가올 것이라고 제가 오늘 좀 뽑아봤는데, 사실 그동안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종목들에 좀 지쳤을 것 같아요. 왜냐면 뭐 반등 나오다가 밀리고 반등 나오다가 밀리고. 제가 보는 건 뭐였냐면, 여기 이제 관련한 종목군들은 이제 몇 가지 있죠. 또 대표적으로 JLK라든지 르니, 음. 딥노이드, 뷰노 이런 쪽. 제가 바이오텍을 밀고 있습니다. 바이오주를 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연계해서 의료용 AI와 의료기기도 같이 보셔야 되는 시점이 오고 있다. 지금 의료용 AI는 개인적으로 발바닥인 것 같고요. 제가 이 종목들을 볼 때 대략 한 1년 가까이 이제 가격 조정이 좀 있었기 때문에 슬슬 저가 매력이 지금 생기는 상황이다. 주말에 보면 여러분들이 한번 관련 종목군들 뭐 딥노이드든 르닛이든 뭐 JLK는 주초에 먼저 좀 움직였었고요. 수급을 보면 외국인 투자자들, 기관 투자자들도 약간의 수급이 변하고 있어요. 바닥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눈여겨서 보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바이오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주들. 사실 금리 인하가 좀 지연되는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제가 바이오텍 투자를 계속해서 하시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있고, 실제로 작년 4분기부터 굉장히 많이 푸시를 좀 해드리고 있고요. 또 성과도 많이 냈고, 또 최근엔 또 주춤거리기도 하지만 바이오주에 투자해야 되는 이유 몇 가지만 좀 설명해드리면, 첫 번째는 뭐 기본적으로 금리 인상의 가장 큰 대표적인 피해주였다는 거죠. 금리 인상의 가장 큰 대표적인 피해주였습니다. 바이오에 관심 있으세요? 사실 바이오는 좀 호흡을 길게 가져가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맞아요. 성격이 급해서. 성격이 급해서. 그럼 안 맞을 수도 있겠네. 네. 자, 바이오 쪽은 조금 말씀해 주셨는데 길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금리 인상의 최대 피해주였는데 아직 금리 인하는 시작도 하지 안 않았다. 했고. 그죠? 시작도 하지 않았다. 자, 두 번째는 사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뭐 주가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오래 좀 떨어졌었고, 그 다음에 뭐 사실 글로벌 빅파마들이 그동안에 고금리에 투자를 많이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뭐 약가 인하라든지 작년에 이제 미국에서는 약가 인하 품목을 한 10개 정도 발표를 했는데, 빅파마들 저희 때문에 행정 소송했습니다. 다 기각됐거든요. 결국에는 특허 만료와 약가 인하 이걸 회피하기 위해서는 뭔가 새로운 M&A를 가져가든지 아니면은 제형 변화를 하든지 이런 것들을 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의 사실 기술 이전이라든지 이런 뭐 M&A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국내 같은 경우에는 주기가 좀 된 거죠. 바이오텍들이 살아나는 성과를 내고 있고 임상 데이터를 그렇게 만들어내고 있고 기술 이전도 하고 그런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이 여전히 투자를 계속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알테오젠. 알테오젠 한번 보시면 이 알테오젠은 사실 우리 작년에 가장 밑바닥, 발바닥부터 투자를 시작을 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고요. 뭐 주가 입장에서 한 300% 이상 올랐어요. 그런데 이 주식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 주식을 사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이 주식이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주식이에요. 쉽게 말해서 엔비디아가 꺾이면 반도체들이 주르르 다 꺾일 겁니다. 근데 제가 지난 2월달, 3월달에 알테오젠이 저 뭡니까? 키트루다 SC 이거 독점으로 가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었고, 그다음에 옆으로 횡보한다라고 그랬는데 주가가 깨지지 않고 있다라는 걸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결국에는 어느 시점이 되면 제가 고점 트라이를 하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주가 살아 있다라는 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어제 삼천당 제약이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삼천당제약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맞아요. 어제 당장 15% 정도 올랐는데 이거는 두 가지로 보시라고. 자, 하나는 아일리아. 황반변성 치료제 유럽 독점으로 15개국 갔고, 여기에 이제 미국도 지금 이제 뭐 좋은 소식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아일리아. 그 다음에 뭐 중동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또 하나는 에스페스라고 해가지고 우리 아까 뭐 인슐린, 당뇨, 비만 이런 얘기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주사 제형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경구용으로. 이게 삼천당이 가진 플랫폼이에요, S패스. 이거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가지고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셀트리온의 과거 흐름을 좀 보는 것 같다. 그래서 삼천당 제약 조금 더 좀 가져가 보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퓨처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한테 칭찬을 많이 받아야 되는 겁니다. 왜 아무도 관심 없을 때 가장 밑바닥에서 투자를 권유해드리고 지금까지 매도 없이 계속 가져가고 있습니다. 70% 이 종목 가지고 수익 많이 내셨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방사성 치료제. 아까 말씀드린 제가 바이오젠 얘기하면서 바이오젠 레켄비 얘기하면서 뭐 치매 치료제 얘기도 좀 드렸지만 아까 우리 미국 주식하면서 하나 안 본 게 노바티스라는 회사인데 그 노바티스의 그 플루빅토, 이게 전립선암 치료제거든요. 이게 방사성 치료제 기반이에요. 방사성 치료제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가지고 핵종이라고 하고 여기에 그 전구체, 펩타이드를 붙이는 건데 그 전구체는 추적하고 핵종이 치료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그 노바티스의 플루빅토가 국내에서도 이번 주에 보니까 저 보험 적용이 식약처에서 판매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바티스의 플루빅토는 1세대 전립선암 치료제라고 평가를 받고 퓨처캠의 전립선암 치료제는 2세대라고 평가를 받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좀 주목이 받고 있고 또 하나는 방사성 치료제가 아까 말씀드린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인데 국내에선 이거 하고 있는 애가 없어요. 그래서 퓨처캠을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9,000원대부터 투자를 시작하시라고 그랬고 이제 전고점이 19,000원인데 저는 넘어설 거라고 봅니다. 시간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ST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두 개만 더 보도록 할게요. ST팜. 자, 올리고 뭐 지금 추세 흐름 잘 가고 있고요. 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제가 뭐 잠시 뒤에 주식 반상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반드시 가져가야 될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에 보니까 한올 바이오파마가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금요일에 많이 빠졌어요. 어제 많이 빠졌죠. 이거에 대한 생각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한올 바이오파마가 주가가 많이 빠졌던 이유는 이 회사가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그러니까 그 바토클리맙을 이뮤노반트에 기술 이전했는데 이뮤노반트가 바토클리맙 두 건에 대해서 그 임상 3상을 진행 중이었는데 그게 하반기에 이제 내놓을 거다 결과를. 그런데 데이터 보완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 결과를 2분기 후에 그래서 내년 3월쯤에 공개를 할 것이다. 그래서 어제 주가가 좀 떨어졌는데 요때 때마침 이뮤노반트 주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전날에 목요일 날. 차트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제가 뭐 오늘 지금은 시간 관계상 그렇고 근데 간밤에 제가 이뮤노반트 주가를 좀 봤거든요. 그러니까 좀 밀렸다가 저가 매수가 완전히 쭉 들어오면서 마무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냐면 한올바이오파마가 3만 원 아래에서는 상당히 가격 매릿이 있을 것이다. 결국에는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좀 돌릴 것이다. 이렇게 좀 보여드리고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펩트론. 아까 일라이릴리 하면서 일라이릴리가 결국에는 캐파를 늘리고 그 다음에 차별화를 원가 부담을 좀 줄이면서 그러니까 주 1회 말고 좀 지속형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장기 지속형 비만 치료제 쪽에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건 펩트론이고 이게 지금 애로 기대감이 상당히 좀 큽니다. 여기에 이번 주에 보니까 지금 협상 중인 회사 말고 글로벌 빅파마들 한 4곳 정도가 러브콜이 오고 있다. 뭐 이런 소식도 좀 있어서 이쪽에서 계속해서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100%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결론적으로 국내 시장은 다소 좀 지지부진할 수도 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디에 낚싯대를 던져야 되는지 그 부분은 확고하게 어떤 투자 성과를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쪽하고 또는 안전하게 당장은 화려하지 않더라도 바닥에 있는 주식들을 지금 낚싯대를 던지는 것이 좀 맞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어려운 시장일수록 확신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수익이 난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바닥에서 주목할 섹터로는 바이오와 화장품, 엔터와 의료용 AI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현상 파트너의 뻐꾸기 주식 특강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뻐꾸기 주식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식으로 수익을 내려면 꼭 해야 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이거는 뭐 여러분들한테 권유 드리는 걸 수도 있지만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의 원칙 안에서 제가 하고 있는 거, 저는 거기를 웬만해서 잘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쉽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게 뭐가 있을지. 그래서 그것들을 좀 정리해 봤는데 그거는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고, 이번 주 초부터 해서 간밤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쭉 제가 이 시간 통해서 계속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그거부터 좀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제가 월스트리트 기자 이 닉 티밀하우스의 기사들을 많이 좀 가끔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준과 또 파월과 가장 소통을 잘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내용은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결국에는 페드가 여기서 셋백은 이제 후퇴잖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후퇴한 후에 금리 인하할 것 같다는 건데 그 시기가 굉장히 좀 길어질 것 같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요 아래쪽에 있는 내용도 그렇고 제가 이제 여기 해석을 좀 하나 해놓은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여기에요. 요 부분인데 그들은 이제 현재 금리 수준을 한동안 계속해서 유지할 것 같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재미난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지난달이죠. 예, 지난달 발표된 인플레이션 기록이 3번 연속해서 실망한 다음에, 그러니까 지난달에도 실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번 연속 실망한 다음에는 그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길게, 조금 더 길게 현재 수준의 금리를 유지할 것 같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주초 시장이 좋지 않았겠죠, 당연히. 예. 자, 그 다음에 이분은 뭐 언급하기는 쉽지는 않은데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 닐 카시칼입니다. 굉장히 매파적인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분은 원래 비둘기파였어요. 그래서 이쪽에 있던 사람이 이쪽으로 전향하면은 이렇게 되는구나. 네, 굉장히 매파적입니다. 금리 인상 누구도 공식적으로 배제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물가에 대한 추가적인 확신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임금 상승률은 여전히 높은 편이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고요. 또 이거 하나 보면 절대로 연내 2차례를 넘어서는 기준금리 인하를 지지하지 않는다. 그런데 말이죠. 이분은 투표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사실은 흘리는 중이에요. 예, 자, 별로 의미를 두진 않는데 소개를 한번 드려요. 왜냐하면 이런 매파적 발언이 주초에 시장에 영향을 줬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금리 인하 페드와치로 한번 보겠습니다. 원래 한 9월쯤 인하할 것 같아 이랬는데 주초에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후퇴를 했어요. 어떻게 후퇴했냐? 11월에 한 차례 인하할 것 같다라는 쪽으로 후퇴를 했어요. 근데 11월은 뭐가 있죠?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11월에는 금리 인하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 정치적으로. 그러면 그 전에 하든지 그 뒤에 하든지일 것이다. 그러니까 언제? 9월이냐 아니면 12월 정도, 이렇게 좀 전망은 좀 하고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미국의 1분기 GDP가 발표가 됐는데요. 속보치 발표됐었는데 수정치가 나왔는데 0.3 더 수정치는 좀 줄어든 걸로 나타났어요. 시장이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재료는 뭐냐? 내구재, 비내구재 서비스, 이쪽이 0.5%나 급감했다는 겁니다. 내구재는 자동차나 가전이나 가구나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 좀 주저앉았었는데 여기 보면 소비 지출 견조했지만 내구재 급락으로 0.5% 하향 조정에 따라,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은 decrease in inventory investment라고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재고 자산이 감소한다라는 거예요. 재고 투자가 감소. 보통 경기가 좋아진다. 그러면 재고를 많이 싸겠죠. 팔릴 거니까요. 근데 수비 지출이 좀 줄어들고 경기가 좀 안 좋아질 것 같아. 이렇게 되면 재고를 많이 안 산다는 거예요. 자, 요거 하나 힌트를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PC는 좀 이따 좀 설명을 드리고, 또 좀 우호적인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뭐냐?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이 사람은 투표권도 있고 상당히 중도 성향의 약간 비둘기 쪽에 좀 가까운 분인데, 통화 정책은 분명히 연준이 원하는 대로 작동하고 있다. 금리 인상은 기본 시나리오가 아니다. 올해 성장률 2에서 2.5,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은 2.5, 내년에는 인플레이션이 2%에 가까워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연간 실업률은 4% 정도 전망하고 있다. 자, 고용 시장은 쿨링. 네, 냉각되고 있는 징후가 많이 있다. 그래서 금리를 인하하기 위해 정확히 2%를 머물 필요는 없다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 파월의 발언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금리를 인하할 시점이 되면 실제로 다 보면 굉장히 경기가 망가져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특히 보험적 인하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5월 베이지북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FOMC 2주 전에 발표하는 12개 연방 지역의 경기 동향 보고서인데 여기서 좀 주목해 볼 거는 이런 부분입니다. 인플레이션은 완만하게 성장하고 있다. 재량 소비 감소와 가격 민감도가 증가하면서 가격 저항력이 커지면서 기업 이익이 축소될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소비는 좀 줄어들고 기업 이익이 또 축소될 수 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인플레이션은 성장하고 있고 경기는 하강하고 있고 그 얘기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보험적인 인하가 필요하다라는 게 상대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 거죠. 여기에 PCE를 보시게 되면 실제 PCE는 이번에 예상치를 다 부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말장이 강했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주 후반으로 갈수록 베이지북이나 아니면 PC 이걸 감안을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6월 FOMC에서는 다소 그렇게 매파적이진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CPI도 확인하지 않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제가 주식하면서 한 5가지 정도 여러분들한테 좀 권해드리고 싶은 내용들이 있는데 뭐냐면 첫 번째는 쌀 때 사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습관입니다, 주식은. 이 습관을 잘 가져가셔야 된다는 거죠. 쌀 때 사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제가 오늘 주식반상회에서 이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얘기할 거고요. 장타를 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단타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다는 거죠. 자, 우리 앵커는 고스톱 좋아하세요? 저는 가족끼리 고스톱 못 가끔은 쳐요. 하잖아요. 저는 못 쳐가지고. 모르시는구나. 얘기 안 됐는데. 자, 이렇게 표현해 주면 좋을 것 같아. 고스톱을 치는데요. 3점짜리 판을 아무리 먹어도 수익이 안 됩니다. 3고루 정도는 쳐야 되는 거죠. 장타를 치려고 노력을 한다. 그다음에 매매 횟수를 줄이려고 노력해야 된다. 손절하지 않아야 된다. 손절하지 않게 노력해야 된다. 사지 말아야 될 주식을 정해야 된다. 이런 건데 요거는 제가 시간 관계상 조금 남아 있거든요. 자, 매매 횟수를 줄여야 된다라는 얘기는 매매를 자주 할수록 짧은 매매를 자주 할수록 손해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여러분들이 진정한 점쟁이가 아니라면. 두 번째는 손절. 손절은 책에 보면 손절을 잘하라고 나옵니다. 주식 책에는. 하지만 저는 손절하지 말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손절 안 할 주식과 손절 안 할 타이밍에 있는 주식을 사야 돼요. 그게 돈 버는 거예요. 사지 말아야 될 주식 하나만 얘기할게요. 아까 얘기해드린 대로 어깨 넘어간 주식은 안 보는 겁니다. 자, 요거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잠시 뒤 주말 주식반상회에서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현상 파트너의 뻐꾸기 주식 특강 들어봤습니다. 시장의 최저점에서 기회를 포착한다. 황금 바닥주 발굴의 달인 이현상 파트너와 함께하는 국민주식 고충처리반. 글로벌 금리 불안의 투자 심리가 크게 움직였던 한 주였습니다. 조금은 어려웠던 이번 주 시장 속에서 투자에 고민이 생기신 분들, 혹은 다음 주 시장 어떻게 헤쳐나가면 좋을지 투자 전략이 필요하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전화 상담은 일반 통화료가 부과되는 0266-025번으로, 문자 상담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8181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갖고 계신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이현상 파트너가 명쾌한 투자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방송이 진행되면서 계속해서 궁금했던 그래서 파트너님의 관심주는 무엇인지 네.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이현상의 불타는 주식 관심주 먼저 화면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주간 관심주로는 JLK와 LNK 바이오 그리고 애경산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JLK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자, JLK 아까 제가 바닥에 있는 섹터로 해서 의료용 AI 쪽을 좀 주목해 봐야겠다라는 얘기를 이제 드린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 종목 하나가 아니라 JLK, 뭐 딥노이드, 루닛 뭐 이런 종목군들도 다 같이 여러분들이 보시라는 의견에서 JLK를 말씀드렸고요. 이 종목이 좀 먼저 오른 거는 좀 있어요. 자, 아까 잠시 좀 말씀드렸지만 뇌졸중 AI 진단 솔루션 이제 FDA 허가 신청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기대감을 좀 반영하고 있는데 아마 뭐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 아마 연내 발표가 좀 될 것 같다. 그렇게 되면 미국에서 5개 AI 솔루션에 대한 이제 판매가 진행이 되는 거죠.
진행이 되는 것이고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뇌졸중 AI 그 진단 솔루션을 활용하는 이런 그 수가라고 하죠. 수가가 국내 비급여보다 한 20배가 높다라고 해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수익성이 본격적으로 개선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주가가 대략 지금 보시게 되면 뭐 1년 조금 안 되게 10개월 정도 이제 떨어졌었는데요. 어느 정도 이제 10,000원 선에서 바닥을 좀 만든 것 같아요. 이제 슬슬 돌아서지 않을까. 그래서 JLK, 딥노이드, 뷰노, 루닛 이런 종목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게 두 번째로는 LNK 바이오입니다. LNK 바이오는 어떻게 가져가면 될까요? 자, LNK 바이오는 척추 임플란트 전문 회사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바이오텍을 제가 계속해서 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바닥에 있는 의료용 AI도 관심을 그냥 갖자. 그다음에 의료기기도 관심을 갖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 건데 LNK 바이오가 이제 뭐 미국에서도 상당히 좀 성과를 좀 잘 내고 있고 또 실적 이 종목은 이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주가는 한번 보시죠. 이 정도 떨어져 있어요.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죠. 한 5만 원 하던 주가가 지금은 10,000원 아래에 이렇게 머물고 있습니다. 숫자로 한번 쳐볼게요. LNK 바이오 작년에 얼마 벌었냐? 영업이익 연간으로 한 20억밖에 안 됐습니다. 올해 얼마 벌 것 같아? 올해는 한 120억 정도 될 것 같고요. 그럼 25년에는 얼마 정도 될 것 같아? 내년에 한 200억 한 중반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실적의 바닥은 쳤고 이제는 서서히 돌아서는 그런 턴어라운드가 시작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10,000원 아래에 있는 LNK 바이오는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는 화장품주에서 애경산업을 들고 오셨습니다. 화장품주가 쉬어가기는 해도 끊기지는 않는 그런 화장품 섹터죠. 애경산업 어떤 투자 포인트 있을까요? 자, 애경산업은 사실 그동안에 제가 이 시간 통해서 화장품 많이 소개해드렸어요. 아모레퍼시픽, 뭐 아모레시, 묵직하게 갈 것들, 그다음에 뭐 에이블 CNC, 그다음에 AS텍, 마녀공장, 그다음에 한국콜마 이런 것들. 근데 지금 애경산업 같은 경우는 보시게 되면 주가 자체가 사실 한 5년 정도 별로 이렇게 주목받지 못했던 거죠. 좋지 않았습니다. 화장품 보셔야 되고 여긴 생활용품도 같이 하는데 둘 다 바닥을 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애경산업은 미국하고 일본에서도 성과를 좀 많이 내기 시작을 할 것이다. 그래서 올해 본격적인 턴어라운드가 시작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애경산업의 주봉이거든요. 일간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 이렇습니다. 직전 라인을 좀 넘어서고 있는데 대략 뭐 24,000원에서 한 26,000원, 5,000원 정도 뭐 이 정도면 충분히 접근할 수 있겠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종목들이 거의 장기 턴어라운드를 이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좀 길게 가보자라는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현상의 주간 관심주 JLK와 LNK 바이오 그리고 애경산업이었습니다. 오늘 이현상 파트너님 감사합니다.